안녕하세요. 깨알 역사 클래스입니다. 졸렬한 배신자인가 정당한 승리자인가, 오늘은 신라의 전성기를 이룩하며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한 한 역사인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번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신라가 통일을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한반도에 갇히게 된 것이 아닌가? 삼국 통일을 신라가 아니라 고구려가 했다면 어땠을까? 고구려가 통일을 했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영토는 지금보다 훨씬 넓었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는 다른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않은 낙관적인 만약입니다. 고구려가 통일을 해서 현재보다 땅덩어리가 더욱 넓어졌을 수도 있지만, 고구려가 중국 세력에 밀려서 지금 대한민국 정도의 또는 지금보다 더 좁은 영토를 가지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거란에게 멸망한 것을 생각해 보면 말이죠. 역사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니까요. 그렇기에 역사에 만약이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따금씩 우리는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신라의 삼국 통일을 바라보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보다 신라라는 국가의 입장에서 이 인물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100여 년 동안 이어진 동맹을 깨고 백제 성왕의 뒤통수를 때려서 신라의 전성기를 이룩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바로 신라의 24대 국왕 진흥왕입니다. 540년 버풍왕이 아들 없이 승하하자 그의 조카인 김삼맥종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삼맥종의 나이는 7세였기에 그의 어머니인 지소태후가 섭정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태후는 명장 이사부를 병무령으로 임명하여 국방을 안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545년에 병무령 이사부가 역사서 편찬을 건의하여 거칠부로 하여금 국사를 편찬하게 했습니다. 언제까지 섭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학계에서는 진흥왕이 18세가 되던 551년에 개국이라는 연호가 사용되는 즈음을 진흥왕의 친정이 시작된 때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김무력 등 젊은 장수들이 기존의 이사부 등의 중신들을 대체하여 중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태후가 섭정을 하던 548년, 고구려가 백제의 독산성에 쳐들어오자 신라는 백제의 원군을 파견하여 고구려군을 패퇴시키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550년에는 이사부가 백제를 침공한 고구려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도살성과 금연성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신라의 힘이 백제와 고구려에게 위협이 되는 정도로 강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친정을 시작한 진흥왕은 점령한 지역에 단양 신라 적성비를 세우고 보훈 체계를 명확히 하여 새롭게 신라에 복속된 중부지방 주민들의 충성을 받아냈습니다. 한편 고구려는 북쪽의 돌궐 때문에 남쪽 방어선이 허술해졌으며 양원왕의 태자 지위를 놓고 파벌 싸움이 일어나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이를 틈타 나제동맹은 551년 고구려를 대대적으로 공격하여 한강 유역을 탈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제는 한강 하류 6군을, 신라는 강원도 쪽에 한강 상류 10군을 장악했습니다. 백제는 이 기세를 몰아 고구려의 평양성까지 진격하기를 바랐으나 진흥왕은 이를 반대했습니다. 진흥왕은 좀 더 뒤를 바라본 것이죠. 만약 나제동맹이 계속해서 고구려를 쳐들어갔다면 고구려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은 동맹 관계지만 후에 치명적인 적이 될 수 있는 백제를 견제할 세력이 없어지는 것이므로 진흥왕 입장에서는 한 템포 쉬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고구려는 신라의 화친을 요청하였고 진흥왕은 이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553년 진흥왕이 백제가 점거했던 한강 유역을 점령했습니다. 이것이 신라가 백제의 뒤통수를 쳤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일본서기에는 백제가 한성을 버려서 신라가 한성을 차지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삼국사기에는 한강 유역을 신라가 단순히 취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553년에 성왕이 자신의 딸을 진흥왕에게 시집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를 보아 어쩌면 진흥왕의 한강 유역 점령이 단순히 배신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라의 배신 때문인지 두 국가의 이해관계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백제는 신라의 원한을 가지고 말았습니다. 고구려와 화친한 것도 그렇고 결국 한강 유역은 백제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신라와 백제는 100여 년간 이어진 나제 동맹을 깨게 됩니다.
554년 백제의 태자 부여창이 가야와 외나라의 지원군과 함께 수만의 대군으로 신라의 관산성을 침공했습니다. 신라는 고구려의 지원군과 함께 이를 방어했지만 결국 막아내지 못하고 관산성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여세를 몰아 백제군은 신라 땅 안쪽까지 들어가 보루를 쌓았습니다. 전황은 백제에 크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제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신라의 진영에 성왕이 소규모 부대와 함께 관산성으로 가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온 곳입니다. 신라군은 곧바로 구천에서 성왕을 기습 공격하여 붙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성왕은 백제군을 이끄는 태자를 위로하기 위해 그리고 전쟁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도도라는 인물이 성왕을 처형하였고 백제군의 머리 없는 성왕의 시신을 보냈습니다. 하루아침에 왕을 잃은 백제군은 사기가 크게 떨어지고 말았죠. 그리고 신라군은 뒤이은 전투에서 백제 연합군을 크게 격파했고 이는 백제와 신라의 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대승이었습니다. 이후 진흥왕은 내치에 집중하였고 국력을 더욱 길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흥왕은 새로운 영토를 직접 순시하며 진흥왕 순수비를 세웠죠. 그리고 555년부터 가야 지역을 복속시키다가 562년에는 이사부를 보내 대가야를 멸망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556년에는 함경도까지 영토를 확장했으며 568년 즈음에는 지금의 함흥시, 장진군, 리원군 지역까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황초령과 마운령 고개에도 진흥왕이 직접 행차하며 순수비를 세우기도 했죠. 진흥왕은 정복 활동을 하면서 단순히 정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 영토를 굳히는 작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내치에 있어서도 그는 큰 업적을 남겼는데요. 바로 원화와 화랑 제도를 공식적으로 체계화한 것입니다. 이후 신라의 통일 전쟁에서 수많은 화랑들이 활약했죠. 한편 진흥왕은 한강 유역을 통해 중국과 직접 교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훗날 신라의 삼국 통일에 결정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또한 진흥왕은 황룡사 등 많은 절을 세우며 불교를 장려하기도 했는데 말년에는 아예 머리를 깎고 승려처럼 하고 다녔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576년 진흥왕은 4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흥왕의 신라는 수백 년 동안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고구려와 백제의 패권 싸움의 틀을 깨고 전성기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한강 유역을 점령하여 신라가 최종 승자가 되게 하는 기반을 마련했죠. 신라라는 국가 입장에서만 본다면 진흥왕은 최고의 명군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약소국이 영원히 약소국으로만 남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진흥왕이 이룩한 신라의 전성기, 이는 우리 역사의 영광스러운 순간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안타까운 역사의 시작일까요? 판단은 시청자분들의 몫입니다. 오늘은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며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한 명군 진흥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깨어클이었습니다.